아이들은 자신의 한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중에는 그 상대방이 원하는 약간의 가스라이팅이죠. 뭐 어느 학교에 다녀 하면 학교 이름도 말하고 어느 아파트에 살아 아파트 이름도 말하고 너 사진 좀 보내줘 사진도 보내주다가 나중에는 결국 본인의 나치 사진까지 보내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아이들이 이제 수업이 끝나면 친구를 기다리면 운동장에서 뭐 축구를 하면서 친구를 기다린다거나 뭐 복도에서 이렇게 입안이 끝났는지 이렇게 고개를 빼면서 친구를 기다렸다면 요즘 학교에서 보이는 아이들은요, 친구 기다릴 때 계단에 앉아서 혹은 복도에 앉아서 휴대폰 게임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친구를 만날 때도 사실은 놀이터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헤어질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얘 이따가 어디 노블록스에서 만나. 뭐 마크에서 만나 이렇게 하고 헤어지거든요. 주말에도 실제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게임상에서 만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초등학생 때 아이들이 존다는 거를 상상할 수 없었어요. 사실 제가 20년 전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그랬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꾸벅꾸벅 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부모님 몰래 휴대폰을 사용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요. 휴대폰을 장기간 사용하다 보니까 깊은 잠에 숙면을 못 취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저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아예 수업에 안 들어오고 화장실에서 몰래 휴대폰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저 정말 놀라웠던 것은 그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유가, 어, 집에서 너무 휴대폰 사용 시간을 줄였더니 학교에서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굉장히 당황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학교라는 것이 공부하러 오는 것이 휴대폰을 사용하러 오는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그 욕구를 집에서 다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것이니까 선생님께서 조금 이해해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은 휴대폰 사용은 당연한 것이고 그 사용 시간을 다른 집에 비해서 조금 줄인다, 뭐, 이런 것들에만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휴대폰 사용 자체를 하지 않아야 될 곳과 해야 될 곳을 좀 구분해서 알려주시는 경우도 필요하고요. 또 요즘에 사실은 제가 저의 초등 시절을 돌이켜 봤을 때 보건실에 간 경험이 별로 없었고요. 20년 전에 교직에 처음 들어왔을 때도 사실 우리 아이들 아프거나 하면 보건실 쉬는 시간에 갔고 뭐 화장실도 쉬는 시간에 갔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냥 수업 시간에 자연스럽게 보건실 가고 물 마시러 가고 화장실 가요. 그러니까 40분이라는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제대로 앉아 있는 아이들이 정말 한 반의 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욕구가 바로바로 채워지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게 요즘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아마도 스마트폰에서 굉장히 자극적인 것에 많이 노출되고 바로바로 원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세계가 이미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범한 세계에서 잘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3학년 담임을 하면서 아이들 체력 검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말 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많아요. 초등학교 3학년의 평균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아이들이 50kg, 60kg, 70kg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아이들이 정말 덩치가 많이 커진 이유는 땀 흘리고 노는 경험보다는 앉아서 스마트폰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제가 그냥 스스로 제 생각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이 정말 쇼폼에 익숙하다 보니까 10분, 뭐 5분, 10분 되는 영상을 길다고 생각을 해서 2배속이나 3배속으로 듣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학교에서 40분이라는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분 단위로 막 일어난다거나 몸을 비튼다거나 목이 정말 조금만 말라도 물 마시러 가야 되는 아이들, 그리고 또 휴지나 이런 것들이 자기 책상 위에 있을 때 못 참고 계속 휴지통에 버리러 나오는 아이들, 연필이 조금만 짧아도 연필깎이로 바로 깎으러 수업 시간인데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 그게 쇼폼의 영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글을 읽을 때 굉장히 문해력이 떨어지거나 난독증이 있는 아이들을 되게 자주 접할 수가 있어요. 네, 책의 24페이지에 보면 예,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이들은 자신의 한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은 일이고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책에서 언급했듯이 예전에는요, 사적으로 못된 짓을 하고 실수를 하고 비밀이 있더라도 그냥 우리 동네, 뭐 내 친구, 우리 가족, 친척들에게만 전달이 됐다면 오늘날에는 SNS를 통해서 이런 행동이 쉽게 공개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 범죄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대한 스마트폰을 늦게 사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스마트폰을 혼자 하는 시간을 줄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스마트폰을 30분이나 1시간 하기로 약속을 하셨다면 그 시간을 지키는 건 맞는데요. 그 시간을 아이가 문 닫고 방에 들어가서 혼자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있는 거실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쁜 사람이 접근하거나 친구들의 짓궂은 장난에도 아이가 대응하지 않고 부모님과 상의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교육으로는 모르는 사람이 말 걸어왔을 때 스마트폰 상에서 대화하지 않기, 그리고 SNS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추측할 수 있는 것을 올리지 않기. 예를 든다면 우리 아이가 학교를 배경으로 자신의 셀카를 찍었을 때 학교의 이름이 나올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라든가, 어, 뭐 이런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끼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단체 톡방을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만들었지만 뭐 친구들 사진을 서로 올리면서 장난을 친다거나 어떤 친구들의 이름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이와 같이 어떤 가정만의 규칙을 하나 정하셔가지고 거실에 걸어 놓으시고, 예,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라든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장소 등을 좀 정하셔서 가족이 함께 스마트폰을 하는 문화를 조금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뭔가 스마트폰으로 큰 문제가 되는 이런 사건들이 있나요? 네.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사실 그 단체 톡방을 만드는 데서 되게 많이 생겨나는데요. 단체 톡방에서 처음에 뭐 2명, 3명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여러 명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들어오기 싫은데 강제로 계속 입장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것도 학교 폭력에 해당돼요, 사실은. 내가 들어가기 싫은데 강제로 막 계속 나를 초대하는 행동.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어떤 아이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했을 때 이것도 학교 폭력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내 아이는 그냥 들어가서 지켜보기만 했다라고 하더라도요, 그 문제가 됩니다. 어떤 아이는 응응이라고 해서 이응 이응만 올리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친구가 무안할까 봐 이모티콘을 그냥 올리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그냥 보는 아이도 있잖아요. 그럼 누가 더 잘못했는지 경중을 따질 수 없기 때문에 단체 톡방에서 친구들을 뭐 험담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학교에서는 아주 큰 문제로 생각되고 있고요. 그게 학교 폭력에서 가장 자주 일어나는 사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아이의 나체 사진 올리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실제로 주위에서 일어나는 걸 봤는데, 아이가 이제 부모님께서 관리가 안 되는 시간에 몰래 밤에 휴대폰을 보다가 자기에게 친절하게 접근하는 어른인데 사실은 어른이 아니라 약간 뭐 한두 살 선배 정도로 생각을 하고 마음을 터놓고 처음에는 고민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 상대방이 원하는 약간의 가스라이팅이죠. 그런 것들을 당한 것처럼 원하는 정보를 계속 주더라고요. 뭐 어느 학교에 다녀? 하면 학교 이름도 말하고 어느 아파트에 살아? 아파트 이름도 말하고 너 사진 좀 보내줘? 사진도 보내주다가 나중에는 결국 본인의 나치 사진까지 보내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최대한 정말 폰은 사용해도 되는데요. 투지폰을 사용하고 그래서 왜 그 공신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들 사이에서 한참 유행했던 폰인데요. 공신폰은 공부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중학생까지도 공신폰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이 되지 않고 오로지 전화와 문자와 되는 폰을 사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사주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항상 고민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어떤 요구를 했을 때 부모가 그 요구를 바로 들어줄 것인가, 약간의 시간을 둘 것인가, 아예 묵살할 것인가, 뭐 이런 우리가 부모가 선택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실은 교실에서 보는 아이들은요, 약간의 결핍이 있는 아이들이 정말 집중력도 좋고요, 모범적이고 잘 자랍니다. 사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요구에 바로 반응해주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작은 좌절을 할 때마다 부모님들이 사실은 더 크게 좌절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결핍과 약간의 좌절이 우리 아이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저희 반에 눈에 띄게 밝고 긍정적으로 공부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1만 원짜 한 10,000원 정도 되는 보드게임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사달라고 해라고 이야기했더니 선생님 저는 선물을 크리스마스나 생일 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일은 지나서 크리스마스 때까지 기다릴게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보드게임이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거였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거든요. 근데 보통의 부모님들은 바로바로 사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부모님은 이 아이에게 기다림과 결핍을 좀 가르치고 계셨어요. 우리가 모든 결과에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유 없이 그냥 요구를 계속 충족시키는
충족시켜 주다 보니까 이유 없는 욕구 충족 이런 것들이 참을성을 정말 많이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정말 똑똑하게 바르게 밝게 성장시키려면 약간의 결핍과 좌절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욕구가 바로 충족되기보다는 조금 한번 생각해 보자. 조금 한번 생각해 보고서 나중에 좀 아이가 어떤 노력을 보였을 때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가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조건 밖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자연엔 정말 놀거리가 많거든요. 계절마다 놀거리들이 또 바뀌기도 하죠. 우리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학교에서 아이들 데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밖으로 나가거든요. 아이들이 나뭇잎으로 사람 얼굴도 만들고요. 그리고 돌로 그냥 어떤 성도 만들어 보고요. 그냥 무의미하지만 땅 파기를 하면서 땅에서 개미도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땅에서 뭐 그림도 그리고요.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요. 돈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 휴대폰 꼭 사용하셔야 되겠지만 잠시 휴대폰 내려놓으시고 무조건 아이와 함께 밖으로 나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우리 공공도서관 생각보다 많아요, 주변에. 그래서 아이와 함께 책을 읽고 스토리텔링 한번 해보시는 경험도 좋고요. 꼭 나는 도서관을 간다거나 뭐 그런 것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아이들과 여러 가지 재밌는 게임들, 쉬운 게임들 많거든요. 세 글자 말하기라든가 뭐 끝말잇기 혹은 모든 세상의 산물을 뭐뭐 했습니까?로 질문해 보는 것, 혹은 책을 다 읽지 않아도 책 표지를 보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책의 아무 페이지나 펴가지고 책의 앞뒤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서 이야기한다거나 하는 이런 활동들 해보시면 아이들 창의력 쑥쑥 올라가고요. 돈을 쏟아붓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 정말 행복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독자들에게 참 좋은 자녀교육 멘토가 생겼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어디 아픈지 조금이라도 열이 나거나 조금이라도 안색이 달라지면 어떤 119라는 책을 봤잖아요. 주변의 어른들께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맘카페에서 정보를 탐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휴대폰 사용이나 미디어 중독 등이 고민되실 때 답을 해줄 수 있는 멘토와 같은 책을 만나신 거고요. 우리 아이의 어린 시절을 지켜줘야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잖아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어린 시절을 우리 부모님께서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의 신념들이, 우리의 믿음들이 무너질 때, 그때마다 이 책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